예, 이게 시간이 30분이면 이게 끊겨서 한 일부 처리 저희가. 자, 귀신은 뭐냐? 이제 그대로 이어서 할게요. 자, 귀신은 뭐냐? 귀신은 보통 우리가 사람을 형상을 하는 4차원적 존재, 4차원적인 귀신이라고 해요. 근데 정령도 귀신이에요. 정령은 또 4차원 존재예요. 근데 용어가 틀릴 뿐이죠. 인간 몸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유령처럼 이렇게 다니면 귀신이고, 이게 귀신이고, 이제 동물이나 식물도 잠깐 있어요. 근데 식물은 안 움직이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무시를 해도 되는데, 동물에 또 귀신을 대고 사람으로부터 의식 간섭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물들이 죽으면 보통 정령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걸 그냥 같은 걸로 그냥 정리해서 귀신으로 다 그냥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신. 제가 천신을 만들면 제가 6차원 존재들을 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 예를 들었지만 천신, 외계인, 창조자. 네. 실질적으로 성경이 나눈 창조주라고 하죠. 창조주가 누구예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들이 창조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형상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외계인. 거기서 외계인.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나요? 하여튼, 창조자, 외계인, 천신이 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다 이미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딱 찍고 간단 요약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제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천신, 외계인, 창조자.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업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 업이라면 업식, 업보, 뭐 업에 대한 게 많아요. 근데 업이라는 그 단어 한자만 써야 그게 정확해요. 이제 나중에 업보, 업식이라는 게 이게 좀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용어가 이제 나중에 파생된 용어예요. 처음에는 업이에요. 업이 뭐냐? 일업자. 사업할 때 업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일을 했다, 그걸 갖다 인도에서는 카르마라고 해요. 근데 업식이라고 하면 그 용어 자체가 틀려져요. 업과 업식은 많이 틀려요. 업은 의식이라는 게 이게 좀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식을 갖다가 다른 법식이나 우주식이나 아니 무식하고 헷갈리게 설명을 한 데가 많아요. 업이 뭐냐? 일업자예요. 내가 어떤 인과응보,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응보를 받는 거예요. 그걸 업보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다가 업보라는 걸 해요. 응보를 받는다. 업에 내가 일을 한 거에 대한 응당한 응보를 받는다. 내가 선한 업을 했으면 선한 응보를 받을 것이고, 내가 악한 업보를 지었으면 내가 악한 업을 지었으면 죄를 지었으면, 나쁜 짓을 했으면 똑같은 나쁜 일을 당하는 벌을 받는 업보를 받아요. 그 보를 받아요. 그걸 인간응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정확히 따지면 카르마가 정확한 의미예요. 카르마가 원래 시타르타라께서 업이라고 제가 한 적 없어요. 인도 쪽에서는 카르마라고 해요. 시타르타라께서 카르마라고 했고, 우리 동양에서 나올 때는 독일에서 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업보하고 업식으로 가면 약간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업으로 이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문학부에서는 카르마가 오히려 좀 정확해요. 카르마가 뭐냐? 내 행위에 대한 결과. 그게 뜻이에요, 카르마가. 내가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과응보를 받는 거예요. 우주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선한 업을 지었으면 선한 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었으면 악한 보를 응당한 보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이 업이에요. 업은 뭐냐? 내가 행동한 업을 짓는다고죠. 내가 뭔가 한 행위, 그 행위가 누구로부터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줬는지, 내 행위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시를 했는지, 이 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원래 인도 쪽은 카르마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동양 쪽에서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게 더 좀 약간 설명드리게 돼서 업이라는 용어를 주로 쓸 거예요. 상황할 때 뒤에 용어도 쓰는데 되도록이면 뒤에 용어와 같은 것을 미리 이걸 설명을 드려요.
용어 설명을 먼저 정리를 딱 확실히 이게 구분을 짓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이걸 구분을 안 지으면 기존에 있던 경서를 보고 한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거기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거 거기에대로 했으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정리를 한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게 정리를 안 하면 헷갈려요. 이게 다 똑같은 말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말들을 다 그냥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자, 왜 그런 건지 이제 뒤에 대해서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억과 카르마. 그 다음에 저희가 의식 중에 우주의식이 있죠. 자, 우주의식이 네, 법식이에요. 불교에서는 법식이라고요. 모든 우주가 이게 심판을 해요, 모든 걸. 그래 법식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근데 이거를 업식하고 같이 쓰는 불교에서 많이 써요. 쉽죠? 업식과 법식이 같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업식과 법식이 업식으로 쓰면 이게 법식적인 게 이게 하기 때문에 분리를 확실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업식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업으로 딱 이거 딱 아예 그냥 분리를 시키고 법식으로 딱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업식이란 말을 쓰면 이게 법식과 업에 약간 좀 교집합적인 그게 있으면 애매모호해가지고 여러분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업식이나 업부 이런 걸 다 빼고 업이라고 딱 아예 분리를 하고 그냥 이게 불교의 법식이 있어요. 법식이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우주의식이라고 저걸 해요. 예전에도 이렇게 다 설명했지만 뭐 적어드릴까요? 이게 우주의식이 궁극적으로냐 9차원 존재와 9차원이 무잖아요. 여기 9차원 이꼴이 0차원이 똑같다고 예전에 설명드렸죠. 원래 상태에 들어간 거 0차원으로 같아요. 필터링 전 상태와 필터링 된 후 상태예요. 그 예전에 이제 은하계 밖에는 0차원, 은하계 중심에 이게 암흑 지역이 있어요. 들어갈 수 없는 똑같이 이게 바깥으로 이게 빛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은하계 중심에 거기가 9차원 존재인데 필터링이 된 상태가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우주는 실질적으로 0차원이 움직여요. 왜? 0차원이 지분이 겁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0차원이에요. 근데 9차원이 의식이 좀 약간 이게 깨었고 0차원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9차원의 의식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0차원을 따라가요. 0차원이 대부분. 하지만 0차원이 9차원이 맞는데 하면 0차원이 아닌데 하면 0차원이 그냥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주 의식은 이게 설명을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이걸 좀 빨간색으로 제가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설명하기가. 저도 이거 딱딱딱 이거 이게 뭐냐 무자르듯이 딱딱딱 이게 잘라가지고 구분을 시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저도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게 우주 법식이 대부분이 9차원과 0차원이 움직여요. 근데 9차원, 0차원은 똑같은 무 상태는 똑같아요. 필터링 전된 상태와 필터링 후 상태 그 차이뿐이지. 그래서 이 0차원 우주의식 법칙은 9차원과 0차원을 합한 의식을 우주의식이라고 이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주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주의식은 9차원과 0차원이에요. 제일 갑이에요, 그냥. 9차원이죠. 9차원하고 0차원이.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의식 강의를 제가 총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여기 서서 머리를 하는 게 낫나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의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이게 제가 지금 강의를 대부분 이제 중요한 강의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총 정리 차원에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9개 원래 이게 천부경 수정본이라고 말씀하셨죠. 차원서 강의가 9개의 차원 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가 끝났고 9차원까지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정리해달라. 그럼 정리 한번 또 따로 해줄게 그쪽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가 수행한 데에서 지극히 각 개인을 개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7가지의 의식으로 제가 분리를 한 거예요. 진짜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제 7개로 그냥 추려낸 것 뿐이에요. 이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시켜버린 것 뿐이에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뿐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식 강의 용어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이미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많이 이걸 했을 거예요. 보시면 대략 뭔지들 다 아실 겁니다. 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달는다는 거는 뇌의식을 어떻게 하냐? 네. 영과 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의식이. 근데 우리 뇌의식은 여기 밖에 여기 테두리에 있어요. 이게 뇌의식이에요. 여기 지금 빨간 걸로 나가. 뇌의식이 여기서 제일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 뇌의식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치 뇌의식은 우리에게 이게 성을 공략을 해서 성 안에 있는 그 황자의 자리에 앉아야 돼. 예전에 설명했지만 영이라는 이 황자의 자리에 앉아야 돼. 뭐가? 우리의 뇌의식이. 비유일 뿐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또 맞아요. 비유기도 하지만. 뇌의식이 여기 성을 둘러쌌어요. 이렇게. 이 성 둘러싼 게 뭐냐? 이게 이제 그 안에 성이 이렇게 있죠. 네모나게. 여기 하시면 이게 천, 지, 엑스, 인, 그리고 점 해가지고 영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 가지의 비유로 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든다 했어요. 이제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천지인으로 했어요. 자, 인이 뭐나 생명이죠. 인이 3차원. 여기가 인이에요. 이 3차원 인에 뭐들이 우리 뇌의식이 영으로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게 뭐가 있나요? 마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에고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마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선도 쪽 용어이기 때문에 마 중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크게 세 단계의 마라고 써요. 기존에 있던 거고 제가 약간 좀 정리를 새로 한 걸 합성한 거예요. 원래 마라는 용어가 쓰던 거고 대마가 있어요. 마 중에서도 센 마. 자, 마는 제가 설명했죠. 에고가 마라고.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이게 세포작용을 하나하나가 생명의 기운, 생기. 그 인기라고 돼요. 그걸. 인기. 천지인. 3차원이 천지인이죠. 인기라고 돼요. 그거를. 생명의 기운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생명. 그럼 걔네들 세포 하나하나에 자리 잡고 우리가 황제면 이 몸의 세포 하나는 마치 국민과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반항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치 얘네들이 이 검정 네모난 성 안에서 지키고 있는 군사들과 같아요. 그 마에는 크게 이게 마가 있고 이제 에고라는 쓰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가 있고 그 다음에 대마가 있어요. 대마는 이제 세네. 이제 그 다음에 더 센 게 뭐냐? 이제 여기 대왕마라고 했는데 대마왕. 대마왕이라고도 많이 써요. 대왕마라고도 쓰고 대마왕도 맞아. 대마왕, 대왕마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왕마라고 대마왕이라고 써도 돼요. 이제 마가 있어요. 마가 최고 쉽게 말하면 쫄따구들. 여기 섬을 지키는 이게 짝짝꾸라는 쫄따구들, 병사들. 자, 마가 이제 장수들, 싸움 잘하는 장수급들. 하면서 얘가 이제 대마, 싸움 잘하는 장수급들. 이제 장군급들 있어요. 이제 이런 장군급들이 대마왕이야, 이제. 대마왕, 대왕마.
똑같은 말이야. 이거 방금 켰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갑자기 그 방구가 나오고 그래. 대마왕. 대마왕이 나을란가? 그럼 대마왕으로 바꿀까요? 대마왕이 낫다, 대왕마보다. 그죠? 그러면, 마 중에는 마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기 장수국 끓든 대마가 있고, 그 대마왕. 대마왕들이 몇 개 있어. 이제 얘네들이 장난이 아니야. 대마왕들이 여기서 이제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 이 몸의 몸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근데 여기서 대마왕들이 자기가 주인, 이 몸의 주인이라고 동탁처럼 마치 주인이라고 막 몸주인 지들이 막 이게 해요. 이게 대마왕. 그래서 마에는 크게 크단 게 대마왕. 대마왕이 낫네. 대왕마보다. 대마왕. 그럼 이런 대마왕들이 자기가 이 몸 주인인 것처럼 이게 행세를 해요,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 얘네들의 노예가 돼 있는 상태야. 황제가 마치 동탁하고 조조고 이런 여포, 그 사마이 같은 애들한테 이게 막 휘둘림을 당하는 형상이야, 마치 동탁, 조조, 삼국지로 하자면 동탁 같은 대마왕, 조조 같은 대마왕. 그리고 이제 저기 너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히다고요? 그리고 저 사마이 같은 대마왕들이 있어. 이런 큰 대마왕급들. 얘네들이 황제 자리, 황제 자리가 우리 자리인데 이 영 황제 자리 갖다 지거라고 지들이 이 몸주라고 자지우지를 해요. 이게 대마왕급들이야. 조조나 동탁이나 이런 사마이 같은 이런 애들이 대마왕급들이야. 그럼 대마급들은 뭐냐? 그러면 저기 삼국지에 나오는 저기 관우 장비가 좀 대마라니까 좀 불어네. 하여튼 이게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제 나머지 이제 저기 이게 영웅급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포, 그리고 환충, 이런 송권, 이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영웅급들이 마치 대마와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삼국지로 하니까 이해가 팍 되네. 나중에 서유기를 비교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서유기도 그 똑같은, 일단 거기서 저거 삼국지. 그 마는 뭐가 같잖아. 마는 이제 자기가 죽으려 하는 이제 저기 쫄병들, 그 병사들, 병사들은 약하죠. 이제 얘네들이 마급. 대마급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런 애들이 이 성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이 황자의 자리, 영의 자리 갖다가 이 대마왕급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막 해먹고 있어. 그리고 진짜 우리는 갖다 밖에서 이렇게 뇌의식은 밖에서 이게 거지처럼 이렇게 구걸하면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차려요.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뇌의식이 알아차려. 그럼 여기를 갖다가 치고 이제 이 파란 게 이게 치고 들어가요. 그럼 가운데 뭐가 가로막히냐?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의 무의식에 경험정보 관념이 있어요. 그 관념들 경험정보가 가로막아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경험정보이자 트라우마이기도 해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요? 수행을 해서 다 청산을 해야 돼요.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마들이 그걸 못하게 방해를 붙입니다. 그 마들도 자기가 이 몸 주인이라고 지도 착각을 하고 진짜 몸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이 조상으로부터 경험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예로부터 우리의 이 몸에 예로부터 삼국지로 설명해. 삼국지에 동탁의 DNA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삼국지에 조조의 DNA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삼국지의 사마이의 DNA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삼국지의 유비의 DNA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기에 DNA 그 경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 그 후손들이 다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마들이 마치 자기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인 거를 흉내를 내요. 자기가 삼국지에 동탁인 걸 자기하고 맞으면 동탁의 탈을 써요. 그 경험 정보에 탈을 써요. 얘네들 진짜로.
그럼 지가 동탁일 줄 알아. 지가 삼국지에 이 경험 정보가 들어왔는데 조조에, 그럼 조조의 경험 정보를 갖다가 이 대마들이 다 써요. 뒤집어 써요. 대마왕 애들이, 대마 애들이, 마 애들이 다. 그럼 자기가 조조이고 동탁이고 사마인으로 착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형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식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삼국지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의식 전쟁이 이미 이 안에서 일어나요. 조상들의 자기의 그 조상의 마음에 드는 경험 정보를 얘네들이 갖다 쓰고 그게 자기 있냐 하면서 이 몸 안에서 쟁탈전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이제 암 같은 현상이 그런 현상이에요. 암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서로 죽이고 이게 의식 전쟁이 일어나요.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말했잖아요. 한 나라와 같다고. 제국과 같아요. 황제국. 이제 그 제국 안에 여러 영웅들이 막 해가지고 서로 황제 먹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어디서? 우리 몸 안에서 무의식들이 이렇게 해요. 대마, 대마왕들이. 얘네들이 뭘 뒤집어 쓰냐? 얘네들도 이 경험 정보 들으면 이 DNA의 경험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경험 정보를 뒤집어 써요. 그게 자기인 거로 굳게 믿어요. 얘네들도. 웃기죠? 정말 그래요. 의식의 세계는 참 재미가 있어요. 마치 게임과 같고 한 제국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이 제국의 황제가 난데 이 황제가 지금 황제인지 모르고 지금 밖에서 지금 거지처럼 하고 이미 황제 자리를 다 뺏겼어요. 현대인들 누구한테? 대마왕하고 대마마들한테 다 뺏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황제 자리를 찾으러 가야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경험 정보와 이제 관념이라고 하는데 경험 DNA는 경험 정보와 이제 이런 에고 마를 에고라 하겠죠. 이제 마 에고를 갖다가 청산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걸 갖다가 마치 성을 갖다 되찾으려면 얘네들 어떻게 죽여야겠죠. 하나하나씩 죽여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무혈입성도 할 수도 있어요.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대부분은 얘네들이 안 내놓으려고 해. 그러면 거의 죽이면서 많이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에 보통 불교에서는 어떤 걸 쓰냐면 칼을 써요. 마는 무조건 죽이면서 가야 한다고. 마는 무조건 죽이면서 간다고. 불교는 그냥 칼을 씁니다. 저는 세 가지를 써요. 칼, 그 다음에 채찍, 그 다음에 당근을 씁니다. 당근과 채찍은 뭐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칼을 같이 써요. 그래야 효과적이야. 칼만 쓰면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아이고 장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작전을 펼쳐야 돼요. 때로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 마들한테 이게 당근도 같이 던져주면서 협상도 할 줄도 알아야 돼.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은 상대방을 보존하고 무혈입성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해봤는데 그건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들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마를 갖다가 힘을 쪼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당근과 채찍하고 칼의 방법이에요. 칼만 무조건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죽자 살자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요. 그러면 겁나게 힘들어요. 해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좀 약간 이게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이걸 가르쳐 줘야 하나? 가르쳐 주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인 마와 에고, 그리고 관념, 경험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수행하는 데서 이게 우리 몸의 내부적인 요소고요. 이제 우리 경험 정보와 에고 마는 우리 몸의 내부적인 이게 저항 요소고, 이제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7개의 의식계 중에서 간섭의식, 즉 환경의식과 간섭의식, 접속의식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접속의식도 궁극적으로 간섭의식과 똑같아요. 강제성과 자발성의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자발적이라도 도움이 안 돼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다 방해를 붙여요.
그러니까 환경의식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통 삭발을 하고 속세와 떠나 완전히 이게 절단을 하고 수행을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을 바꾸기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완전 180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 속세와 이게 딱 절단하는 게 불교에서는 그거예요. 그 환경 의식 중에서 최고 방해를 많이 붙이는 게 의외로 가족들이에요. 가족, 지인들이 수행하지 말라고 막 이게 붙여요. 왜냐면 가족들도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고 마들이 쟤 가면 저 안에 있는 우리 동지 애고 마가 가서 저기서 죽는 걸 알아요. 그럼 마가 선동을 해요. 그럼 그 가족들이 그걸 갖다가 선동을 해요. 못 가게. 어차피 우리 인간은 뇌의식이 무의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의식의 의도대로 가족들은 다 이걸 수행하지 말라고. 저기 뭐냐, 불교 머리 깎고 들어가면 마가 우리의 동지들이 다 뒤지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그걸 무의식이 그걸 갖다가 다 이게 위로 이렇게 솟구쳐가지고 죽 못되게 반해라. 그럼 걔만 방해하냐? 조상들이 와서 다 방해를 해요. 옛날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잖아요. 귀신들이에요. 온갖 친척들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불교로에 입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조상 귀신들이 다 방해를 해요. 왜냐면 귀신도 마 취급을 해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귀신이. 그럼 보통 불교로 이게 한다면 조상님들이 이제 아들이 이제 가는데, 아버지 꿈에 이제 옛날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우리 손주 중대 중으로 오면 안 된다, 야 말려가라 하고 꿈에 나타나요. 이제 이게 약간 이게 꿈속에서 약간 접속이 일어나면 그게 그렇게 이게 돼요.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이제 이게 안 그래도 마하고 이제 조상들이 귀신이 합세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걸 방해를 붙이러 가요. 보통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는.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조상 귀신들은 보통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귀신들도 간섭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환경의식 중에 최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최고 큰 방해 요소를 붙여요. 환경의식에서.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입문을 하면 속세하고 확실히 절단하고 머리까지 빡빡 밀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만나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수행만 정진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끄달려가 버려요. 환경의식에. 이제 저는 이걸 환경의식의 그룹에다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럼 환경의식에는 최고 큰 게 이제 사람의 지인들, 제일 큰 게 가족.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간섭작용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의식을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 게 애완동물들 있죠. 애완동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게 수행할 때 이게 방해가 돼요. 수행할 때는 옆에 동물들 같은 걸 안 놓는 게 좋아요. 왜? 간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수행터가 갔는데 거기에 무슨 외래종 무슨 까치라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까치라고. 근데 굉장히 공격성이 강해요. 이게 주변에서 막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까까까 거니까 수행자들이 거기에 의식이 끄달려가 버려요. 쟤가 우리 공격하면 어떨 거지? 쟤 나쁜 새야 하면서 끄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나 개, 고양이도 다 똑같아요. 소 다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수행하는데.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방해가 돼요. 다. 그래서 이런 동물 같은 것들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수행태에는 동물을 갖다가 안 들이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식물. 나무들도 의식이 있어요.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그 숲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 어떤 나무들이 어떤 의식으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자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주변의 식물이나 나무를 갖다가 이게 좀 약간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 왜 암자냐면 이거 다 됐구나. 왜 암자냐면 우리가 절벽 같은 데 다 암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암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식물이 거의 없어요. 동물은 당연히 없고 식물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식물로부터 의식,
쉽게 간섭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여기 절벽 같은데 한 중턱에 암자가 있는 데가 있어요.